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은 하루 조정을 딛고 또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은 소위 물수제비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미국 시장도 미 선물의 기준으로 보면 전일은 빠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죠. 물수제비 파동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국내 시장이 왜 못 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일반 우리 투자자들 입장을 볼 때는 완전한 불법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또 요새 다시 불거지고 있는 공매도 재개 여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엔 있고 우리한테는 없는 거, 바로 그것이 엔비디아입니다. 자, 저번에 엔비디아가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에서 좋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엔비디아가 나온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중요한 게 3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엔비디아 그러면 요새는 천비디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과연 천비디아에 갈 수 있었을까? 그 3대 중요한 내용 중에서도 신의 한 수가 바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엔비디아를 엔비디아라고 써놓고 엔비디아라고 보지 말고 엔비디아 이꼬로 경제다, 경기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못 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 있는데 우리한테는 없는 거. 바로 미국에는 엔비디아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삼성전자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 자, 삼성전자가 또 주말에 올라가도 시원찮은 판에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최근에 HBM이 그런 제일 핫한 부분들이 하나이고, 우리가 AI 인공지능과 연결해서 우리는 그렇게 수혜성 종목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 숟가락 얹어놓은 것이 HBM인데 그것조차도 SK하이닉스는 제대로 얹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5년 전에 이미 이 HBM 연구 부서를 이미 없애버렸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사를 다행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장을 그것도 뭐 12월이나 1월 달에 어떤 정기 인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중간에 바꿔버렸다.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축구 경기나 이거 할 때 뭐 우리도 올림픽 게임 같은 거나 할 때 뭐 월드컵 게임 뭐 마찬가지지만 하다가 안 되면 감독을 바꿔버릴 때가 있죠. 야구 경기도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예상된 악재가 터진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음모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저의 시선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바디스. 저는 학교 다닐 때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참 저는 미국 배우 중에서 로버트 테일러를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제가 그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주바디스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주식 주여 도대체 님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분명히 내려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차별화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미 있는 지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국내 시장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어디가 우리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파동상으로는 분명히 조정받고 있는데 얘가 아직까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차례차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금요일만 되면 왜 이렇게 주가가 두디맞는 겁니까? 이미 뭐 궁긋대는 게 너무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조금 아까 앵커님도 얘기했지만 무슨 뭐 13일의 금요일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라는 겁니다. 결국 주가가 밑으로 하락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줬는데 이미 여기 올라갔을 때 제가 지난주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온통 제가 이 장은 올라갈 때 절대 그냥 갈 수 없다. 이건 그냥 갈 수 없는 장이에요. 기본적으로 매매 주가지도의 공식이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얘를 지금 화면이 잘라 있지만 뒤에 자세히 나는데 이건 올라왔자 이게 중방이에요. 중방이고 지금 이게 올라가는 이 20이
파동이 5번째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큰 거가 중방, 60과 240이 N자가 아닌 중방 패턴이기 때문에 어차피 60이 꺾었다가 가야 되는데 여기에 작은 20이 1, 2, 3, 4, 5 파동까지 가 있거든요. 이러면 그냥 못 갑니다. 누차 얘는 위로 올라가면 두대 맞게 됐다. 근데 최근 한 10일 동안에 올라가면 두대 맞았지만 내려가면 또 떴어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려면 미국이 끝나야 끝나는데 미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도 올라갈 때는 두대 맞지만 내려갈 때는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땐 때리지만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내려갈 때 때리면 할 게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얘는 내려가도 또 미국 때문에 다시 또 떴다가 또 우리는 아침에 미국 때문에 떴다가 그 다음에 음봉을 때리든지 윗골이 자꾸만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 외에 앞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얘는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20선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가서 우리가 또다시 월요일 날 주가가 위로 올라가겠지만 또 위에선 만만치 않게 심교리가 펼칠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도 내려가면 기대를 언덕이 있고 또 지금 이 장은 한마디로 하자면 뭐 이상한 상대적으로 약한 건 맞는데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파동이라는 걸 주는데 파동은 올라갈 때는 N자형 파동을 주고요. 내려갈 때는 역N자형 파동을 줍니다.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갈 때 N자형 파동을 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N자는 여기 5일평균선 같은 이렇게 N자를 주지 않습니까? 21평균선도 밑에 보면 이렇게 N자를 줬는데 얘는 지금 뭐가 N자가 안 나냐면 60이 N자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중방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은 이런 표현들이 다소 생소할 거로 봅니다. 근데 그건 상관없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또 뒤에 이렇게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이 중방 패턴에다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거는 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적인 사실로 그 낙수물, 그 미세한 그 낙수물조차도 그 단단한 바위를 뚫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최고의 스승은 바로 시세이고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반복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전 진짜 항상 수없이 많은 반복을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얘가 지금 중방이기 때문에 이놈이 올라가더라도 두대 맞을 수밖에 없는데 또 거꾸로 내려오면 또 뚫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쪽보다 사실 더 처참한 것은 이쪽이 더 처참하죠.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졌는지 모르지만 얘는 20선이 더군다나 역N자의 하방, 이거 우리가 매도 1번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단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국내장은 금요일 날 트라우마에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장입니다. 하지만 이 장은 이게 내려가면서도 쭉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도 보시면 주말에는 훅 빠졌지만 여기 보시면 내려와도 단 하루도 플러스를 거의 안 준 적이 없었어요. 올라갈 때 때려놓고 내려갈 때 사두면 최소한 다음날 올라갈 때 팔 수 있고 다시 내려갈 때 사면 올라갈 때 팔 수 있고 이것도 오늘 내려갔지만 이따 월요일 날 확률적으로는 아침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혼조 양성을 볼 거다. 그리고 얘는 밑에 하단에 매수가 형성돼 있다. 그것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중요한 것이 그럼 우리나라 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크게 하락을 보였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장이니까 오늘의 시장이 반영된 건 월요일이고 미국의 목요일장이 나왔겠죠. 그 목요일 날 도대체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PMI가 모두가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S&P 500 글로벌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지수가 전부 다 중요한 것은 여기 숫자가 50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50을 넘어가면 아시다시피 확장 국면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상치를 띄워놓고 여기도 예상치를 띄워놓으면서 야, 이거 경기가 너무 핫한데?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기가 너무 좋아. 그러면 요새 최근에 여러분들 움직임을 보면은 제니 옐런은 자꾸만 돈을 풀려는 쪽에 있고 제롬 파웰도 웬만하면 금리를 내려고 하는, 또 실제로 6월 달부터는 양적 긴축을 완화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돈을 풀려고 하는데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금리에 민감한 그런 쪽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강하게 올라갔지만 매기니퍼센트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재놓고서는 거의 전 종목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럼 이거 금리는 당분간은 현 상태에서 놔둘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찬물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그대로 작용했습니다. 여기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의 문제인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여전히 노동시장은 핫하다라는 부분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도 원래는 7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야 라고 하다가 얘가 9월 달로 가버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도 금리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뭐랄까요, 금융 긴축, 뭐 여러 가지 보면서 금융 긴축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가장 많이 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3번 했던 골드만삭스도 자꾸만 뒤로 타는데 이런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나왔을 때에 CM이 이 나와 있는 패드워치의 툴을 보면 여기 한번 색깔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애당초 9월 달에 금리를 내리겠구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양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쪽보다는 금리가 동결치고 오히려 더 우세한 모습을 9월 달에 뵙고 올해 이제는 11월 달 정도 가야 금리를 내릴 거야라는 쪽으로 대폭 후퇴가 돼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 여전히 옥죄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이번 달의 모양을 보면은 얘가 월봉상 양봉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2020년대에 장이 크게 빠질 때가 1월 달 크게 빠졌던 거 기억나시죠? 또 2330여 과매도를 때렸던 구간이 2022년도에 6월 달에 주가의 구간이었었죠. 또 주가가 어디서 크게 빠졌냐면 9월 달과 12월 달 빠졌거든요. 이때는 어김없이 무엇이 동반됐었느냐? 미국의 주가가 발해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였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지난달처럼 월초딥의 발해 방향이 아래였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에 내려간다 그러면 그래 뭐 저기도 빠지는데 라고 할 텐데 얘들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올라가는데도 이게 올라가는데도 못 올라가니까 이게 여기 목요일 날 보니까 목요일 주가가 빠졌죠. 미국이 빠지면 우리는 더 많이 빠진다는 것이 현재 주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현 상태 속에서 어떻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커버하면서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뭐 금리를 11월 문제가 아니라 12월대로 올린다. 심지어 내년도에 올린다. 또 금리를 내린다. 혹은 올해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또 대표적인 부정론자라기보다는 조금 매번 뭐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다.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월가 황제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다이먼드 회장이죠. JP모건의 이 다이먼드 회장 같은 경우는 미 경제가 여전히 경착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연착륙과 반대되는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진짜 개무시할 수 없는 게 JP모건은 미국 내 최대의 투자 은행 중에 하나죠. 또 아시다시피 패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민간은행이 아니죠. 그죠? 근데 미국의 패드는 그거 아시죠? 민간은행입니다. 정부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최대 주 중에 하나인 이 JP모건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에 있죠. 얼마 전에 다이먼드 회장이 그만둔다니까 주가가 밑으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밑으로 빠지는 현상을 보더라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 현상들이 결국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올라갈까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어떤 거를 교육시키냐 그럴 때는 주가라는 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가 이걸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항상 제가 주가 그럴 때는 뭐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라고 하냐면 커다란 세숫대의 물의 온도를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항상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물이 담겨져 있다고요? 두 가지 물이요. 무슨 물하고 무슨 물이죠? 경기와 금리. 그렇죠. 하나는 경기라는 물이고 하나는 금리라는 물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아까 조금 아까 보셨지만
지금 하루 다르게 손바닥 뒤집듯이 어떤 날은 금리를 내린다고 그러다가 어떤 날은 금리를 안 내린다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금리를 올린다고 하다가 그게 계속해서 미국에서 노이즈가 계속 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 금리라는 이 찬물에 비해서 경기라는 더운 물의 양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더 크니까 항상 세대의 물의 온도는 이 하부로 나타난다는 이 원리를 꼭 머릿속에 넣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항상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래? 그러면 금리는 그런데 그럼 경기는? 아까 제가 경기 그러면 떠오르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온통 동네방네 현재 미국 주식 하지 않는 분들도 요새 애플을 떠들고 다니거나 테슬라를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엔비디아죠. 얘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얘가 찬물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엔비디아, 소위 갓비디아입니다. 어나더 레벨 기억나십니까? 차이자님? 네. 얼마였었죠? 500달러를 돌파하면 이 엔비디아는 어나더 레벨에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지금도 오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계실 텐데 제일 아주 멋있게 비팅을 쏘시는 분들은 이 밑에 바닥, 여기 1번이라고, 여기 1번 제가 넣었는데 이거 1번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저 너튜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뒷구턴 그러죠. 네. 뒷구턴에 크게 두 가지가 따르습니다. 무슨 선의 뒷구턴과 21선의 뒷구턴과. 하지만 얘는 장난에 불과하다. 진짜 멋있는 뒷구턴은 뭐의 뒷구턴이다? 60의 그렇습니다. 60의 뒷구턴이거든요. 이거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림 공부입니다. 조금만 신경만 쓰시면 됩니다. 그냥 N자예요. 파동은. 그럼 여기서는 20N자가 나왔죠. 여기가 대충 제일 먼저 쏘신 분들이 200달러 언더에서 쏘신 분들이 바로 거기일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20 디쿠톤 다음에 여기 어나더 레벨은 뭐의 디쿠톤입니까? 바로 녹색 선이 디쿠톤 나오죠. 그래서 일부러 녹색 선 나왔습니다. 이게 번호가 3번입니다. 이건 절대 놓치셔서 안 됩니다. 이건 패턴은 뭉치톤 유입 패턴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조막선이 아니라 큰 선 중에서도 진짜 왕소에 들어오는 라인이 바로 여기거든요. 여 위에 다시 이게 1번이 됐을 때 3 플러스 1번 이거 누누이 얘기했던 겁니다. 이걸 무슨 패턴이냐? 더 이상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름하여 무슨 패턴? 퍼펙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만치 놓았던 만큼 원차트 법칙이 이렇게 날아가다 보니까 얘가 지금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앞서 서두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제가 참 놀랐습니다. 젠슨 왕 그는 그냥 단순하게 AI 칩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CEO인가? 아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수강자 아침에 일어나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라는지 아십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세 개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미 실적은 누구나가 보더라도 실적은 좋게 나올 것이다. 이거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실적이 하나가 우리가 체크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워낙 지난 분기에 실적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웬만큼 높게 나와도 이게 과연 사람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뭐 깜짝 놀란 단 하나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데이터 센터의 그 성장률이 전분기를 여전히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게 실적 중에서 가장 체크포인트였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 드디어 돈이 되는구나. 제목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의 패러다임 시프트. 도대체 이게 뭔 얘기입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려운 얘기 같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산업혁명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장 많이 쳐줍니까? 증기기관에 나왔던 1차 혁명입니까? 아니면 전기가 나왔던 2차 혁명입니까? 아니면 컴퓨터가 나왔던 3차 혁명입니까? 어디를 쳐주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생각에 의외로 저는 1차 산업혁명을 되게 크게 쳐줍니다. 1차 산업혁명이란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것 중에서 육체적인 것을 대신해줬던 것이 기계가 대신해주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1차 혁명, 증기기관 산업혁명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혁명에 물론 다 중요합니다. 전기로 인해서 대량 생산도 중요하고 컴퓨터에서 자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할 거 볼까요? 사람의 정신, 육체 다음에 육체를 이룰 수 있는 정신적인 면에 이런 변화가 되니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바로 AI 인공지능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저희 수강생들과 함께 항상 세상을 바꾸는 데다 투자해라 라고 하면서 그 많은 종목에서 왜 원픽 엔비디아를 찍었냐면 얘는 사람의 뇌를 대신할 수 있는 거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야.
주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뭐냐면 strong is beautiful. 뭐가 제일 강하지? 뭐가 손 뒤에 올라가고 있지? 어미닭 이런. 뒤에 병아리 새끼가 아니라 얻은 게 어미닭이지. 손수건 이런. 탁자 위에 손수건을 잡았을 때 끄집어 올리면 어디가 가장 강하게 올라오지? 가장 센 게 뭐냐라는 거야. 얘가 제일 가장 세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 어떤 세상을 보는 모든 시각들을 완전하게 뒤바꿔버리는 대변인이 나오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얘는 이제 1000달러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갖다 두들맞겠죠. 하지만 얘가 퍼펙트 패턴일 때는 얘는 61평소에 몇 파동까지 가죠? 사회자님, 강한 주식은 보통 몇 파동까지 갑니까? 올라갈 때 마지막 파동은 3파. 강한 파동은 3파였고 네. 원래 가는 파동은 몇 파동까지 5파. 가야 되죠? 5파까지 가야 되죠. 얘 지금 보시면 얘가 1, 얘가 2, 얘가 지금 3, 얘 3입니다. 얘 이제 20이 오니까 어디가 두들맞겠죠? 얘는 조금만도 하나 더 간다는 얘기죠. 어떤 말씀 듣고 싶으냐면, 야, 미국 왜 이렇게 강해? 그럴 때 아까 세수대에서 아무리 금리를 데리고, 죄송합니다, 말을 좀 험한 말을 쓰면, 아무리 금리를 놓고 조조대도 한쪽에서는 그래 금리? 그럼 넌 찬물이네. 근데 계속 어떤 것이 더 물을 부어주고 있느냐? 경기라는 물이 더 물을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알아야 미국이 왜 가는지를 아는 겁니다. 조금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엔비디아가 있나요? 엔비디아 같은 주식 있나요? 아, SK하이닉스가 있다고요? 오케이. 제가 항상 대응주에서 원픽은 SK하이닉스라고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아마 여러분들 또 2차 방송 듣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저는 만약 우리나라 시장에서 야, 그냥 딱 하나만 사면 뭘까? 아, 그냥 SK하이닉스. 왜? 그게 엔비디아, 우리나라에서는 엔비디아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커다란 밥상 위에 그냥 딱 하나,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공지능의 이런 이 화랑 속에서 이 혜택을 제대로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기라는 물이, 이 엔비디아가 대표주는 이 경기라는 물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요새 경기 좋다고 하다가 어디 가면 맞아 죽습니다. 정말 힘든 이런 세상을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이 주가라는 물이 덮여지려면은 우리는 엔비디아가 없으니까, 경기 없으니까 뭐가 돼줘야 되느냐? 그렇죠. 금리가 낮아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금리 어떻게 됐죠? 11번째 동결. 금리 동결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금리 동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쭉 읽어보시면 단순하게 금리 동결이 아니라 이거 물가 상승의 압박이 지난 4월 달보다 더 높아졌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창용 총재님은 여태까지 했던 발언들을 가만히 이렇게 추적해 보면, 물론 항상 그냥 뭐랄까요, 중립의 입장이시죠. 항상 중립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발언한 내용들을 구태여 나눠본다면 어느 쪽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보통 이창용 총재님은 약간 비둘기파적인 쪽이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매파적인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온통 우리는 물가나 이런 걸 봤을 때 언제 금리 내릴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초점이 가 있는데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했고, 또 여기다가 지난 4월 달보다는 물가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올라갔다가 두들맞고 올라갔다가 두들맞고 계속 운봉을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도 그러면 우리도 엔비디아 같은 그 무엇인가가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종목은 뭡니까? 그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사회자님, 누가 삼성전자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오른쪽에 SK하이닉스거든요. 퍼펙트 패턴으로 우상향하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월 양봉이고요. 얘가 지금 가격의 마디존이 20만 닉스에서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이렇게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이번 달 월 음봉에다가 지금 주말에는 3%나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여기는 음모론도 있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 한번 보시죠. 이게 음모론 쪽으로만 밀고 갈 얘기입니까? 자, 그럼 음모론은 도대체 뭐가 음모론 나오느냐 볼게요. 삼성전자의 HBM 칩,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해. 이게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로이터 통신에서 이게 나오고 있죠. 곧바로 삼성전자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다양한 쪽 채널을 통해서 순항 중에 있어. 근데 이걸 시장은 믿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 관련된 HBM 관련된 이 임원급들이 이번에 미국으로 날아갔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 중에 감독을 바꿔? 이거 유례없는 일이죠. 제 기억에 삼성전자 제가 이렇게 30년 이상 되면서 삼성전자의 수장이 정기 인사가 아닌 이렇게 지금 5월 달인가요? 네. 이렇게 중간에 바뀐 건 전 처음입니다.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가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죠. 그 다음에 곧바로 로이터통신에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와, 이거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부 야, 이거 음모론 아니야? 이거 누군가가 이거 일부러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나오는 근거. 이거 제가 살 때는 그게 전혀 이게 단순하게 음모론으로만 몰고 갈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야, 이 HBM 칩을 만약에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들었을 때 야, 이 HBM을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될 결정권 누가 갖고 있을까요?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엔비디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엔비디아가 그런 능력이 있나요?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AI 인구지의 삼국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가장 물론 머리에는 엔비디아가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주문한 걸 누가 만들고 있나요? 대만의 유명한 업체인 TSMC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고 있는 HBM을 우리 SK 하이닉스가 이걸 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야, 이거 쓸만하니? 야, 얘 괜찮아? 뭐 발열 문제나 지금 여기 로이터에서 얘기한 게 발열 문제나 전력 소비 문제나 이런 걸 걸고 넘어지는데 이런 결정 누가 할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엔비디아는 힘이 없습니다. 그 결정을 TSMC가 갖고 있는데 TSMC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뭐죠? 우리는 우리와 같은 동종의 어떤 경쟁사와 경쟁하지 않는다. 쉽게 하면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하고 경쟁 강했는데 또 반도체 칩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TSMC가 그걸 메고 있는데 고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야, 그래, 너희 삼성전자 괜찮겠구나. 너희 거 써줄게. 그럴까요? 어때? 이거 설득력이 있죠? 저 여기 일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이게 TSMC가 우리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달라요. 다른 엔비디아랑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이런 데는 이게 예서 내가 뭘 수주를 주고 뭘 줬을 때 이게 올바르게 하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갖다 TSMC가 해줘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인데 어쨌든 그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뒤처지는 바람에 5년 전에 전부 다 HBM 이거를 사업을 쳐먹고 여기서 일하던 이거 연구했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SK하이닉스나 이런 데로 가버렸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꼴이 난 겁니다. 삼성전자가 3등전자가 됐다고 하는 시장의 비아냥도 감내해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삼성전자를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직원들일까요?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한번 되새김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대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수장께서는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 이거 엔비디아가 이거 SK하이닉스 들어오는 HBM 요거 칩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뭐랄까 밀당하는 거야.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나십니까? 이게 뭔지 아시죠? 지난 3월 달에, 지금 5월 달이죠. 지난 3월 달에 젠슨 왕이 삼성전자의 HBM 칩에다가 젠슨 왕이 직접 쌓는 겁니다. 젠슨 어프로브드. 젠슨 인증. 지금 예전에는 보통 AI 칩이 이게 막혔을 때 어디가 문제였냐면 TSMC의 문제였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부터 병목천선이 생기고 있냐면은 바로 HBM에서 병목천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게 삼성전자가 빨리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서 가장 똥줄 타는 건 삼성전자겠지만 한편으로는 엔비디아도 만만치 않게 똥줄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줘야 많은 생산품을 만들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냐를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삼성전자이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이게 무슨 뭐 국뽕방송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삼성전자가 힘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한편 가만히 보면 이게 삼성전자가 여기저기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남의 비애를 아십니까? 한편으로는 어머니에 끼어 있고 한편으로는 와이프에 끼어 있고 두 분이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장남은 정말 피곤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딱 대한민국의 장남의 그 꼴에 딱 끼어 있습니다. 파운드리 보니까 대만에 치이고 있죠. 그 다음에 핸드폰은 또 애플과 붙고 있죠. 또 HB 보면은 또 SK하이닉스에서 전혀 신물 못 쓰고 있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삼성전자. 한번 우리가 그래도 한번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응원하면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중요한 것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나올 때 시장 한번 요동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럼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5월 달에 미시간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3.3, 이전에는 3.4였는데 예상은 3.4였는데 여기가 3.3. 그 다음에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여기 69, 예상이 67. 그러면 이게 막 미국에서 우려하듯이 아까 담 의장도 뭐 경청 얘기하듯이 경기는 사그러지고 작살나게 사그러지고 물가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지 평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막 손바닥 뒤집듯이 하도 뒤집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적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드디어 5월 30일 날 4월 PC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체크포인트로 보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6월 10일 다가오죠.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 결국 얘도 AI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가 또 한번 봐야 될 겁니다. 다만 미국은 어쨌든 금리대한 것은 약간 접어준다 하더라도 경기 문제가 이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부분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체크할 체크포인트는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위로 올라갔을 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 얘가 쭉 올라간 다음에 내려왔다가 요번 달에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조정받은 얘보다 얘가 더 올라가면서 이게 롱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걸쳐져 있거든요. 얘가 만약 여기서 마감돼 버리면 얘는 다음 달에 발해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 얘가 발해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면 뭐가 돼 버리냐면 처음으로 얘가 로우 캔들 나오거든요. 요건 좀 이따가 10시 반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국도 롱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올라가도 못 올라가는 판에 미국이 만약에 내려간다면 우리는 더 심각해지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체크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항상 반대편 쪽을 봐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안 나가는 쪽을 봐야 되겠고 안 나갈 때는 어디 가면 가는지를 항상 양면, 투사이드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아까 주요 어디로 가시나 할까? 얘 어디로 가고 있냐면 자, 얘가 좀 길게 뽑아놨습니다. 일부러. 얘가 지금 조정받는 게 이상한 조정이 아닙니다라고 한 것이 왜냐면 60이 이게 중방이에요. 다시 말해서 N자가 아니에요. 이게 N자가 아니면 그냥은 못 갑니다. 얘가 그러면 어딘가 조정받을 때 얘가 이게 번호가 넘버 6, 6번의 주가 지수는 6번의 조정이거든요. 지금 얘가 갈 때 얘가 이게 N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마다 이거 그냥 못 간다고 계속 제가 2주 전서부터도 얘기 말씀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못 갑니다. 근데 그냥 못 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작은 게 5번째, 22, 1, 골드가 1입니다. 1, 2, 숫자 써놨죠. 3, 4, 5. 이게 5번이거든요. 남바. 너 5파도면 얘 끝나. 근데 얘가 1, 2, 3, 4, 5. 그러니까 얘가 그냥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가 못 간다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고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때리라고 했던 겁니다. 제가 빠뜨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이런 얘기하면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만약 이거를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능력이 있으면 저 지금 여기 서 있지도 않고요. 아마 지금 하늘에 붕붕 떠서 저 발바닥에 닿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주가 지도입니다. 근데 얘가 근데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게 올라갈 때 N자가 아니까 얘가 조정받듯이 얘가 내려갈 때도 이게 역N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도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 넌 어디서 뜰래? 그럴 때 얘는 일반적으로 어디서 뜨냐면 내려갈 때 의미선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의미선 보면 쪼인데 하나는 의미선에서 야 밑에 직전 저점 있니? 아니 밑에 이동평선 있니?
아니면 심리적인 지선이 있는 이 세 가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딱 내려갈 때 밑에 뭐가 보이냐면 마틴 길쭉이 보이죠? 네. 요것은 주가가 떠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직전 저점이죠. 그럼 얘가 올라가면 잠깐만 두드맞는 건 맞는데 얘가 우리가 계속해서 주가 밑으로 간다 하더라도 얘는 여기서부터 반격 다음 반격 여기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소위 그러면 여기가 내려가지 않고 그럼 중간에 뜨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는 얘는 신호가 할 때 여기 안 오더라도 얘가 내려가다가 이 5일선 위로 신호는 5일선 위로 이렇게 바디 코스가 나오면 얘가 다시 반격을 시작하는구나. 요 신호와 존 요 두 가지를 보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컷을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보시죠. 뭘까요? 미국에서는 100만 장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401조. 얘들은 퇴직연금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1분기 대비 100만 장자가 15%나 미국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100만 장자가 4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개뿔 100만 장자커녕 여러분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국뽕에 차 있지 마시고요. 국민연금도 미국하고 다들 그걸 같이 하니까 거듭말 쓰지만 우리나라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앞으로 성장할 수 높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 번 정도는 나의 재테크를 조금 시야를 국내샷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좀 시야를 한번 외부로 돌려보면서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면서 투기를 같이 나가는 거 어떨까요? 잠시 후에 10시 반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